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위한 시간 2020학년도 창현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극한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x값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극한은 이제 문제 형식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문제 유형이 중요한데 자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로 되고 분자도 무한대로 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차수로 이제 전체를 식을 좀 나눠주면 되는 건데 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제곱창 개수 비교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 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됐죠? 물론 이제 뭐 차수가 좀 다르면 이미 다른 답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차수가 이제 같을 때 이제 개수해서 답 나온다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극한값 구하라 이렇게 쳐야 되는데 x값이 마이너스 3으로 가게 되면 이번엔 분모가 0 되고 분자도 자 분자가 또 어떻게 되는가요? 9에다가 마이너스 5 분자도 0이 되는 거죠. 0분의 0꼴 이런 형태. 자 인수분해에서 약분되는 부분들이 이제 풀의 키포인트니까 자 분자 부분들을 이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되죠? 자 이렇게 뭐 0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인수를 좀 갖는다는 얘기 되겠죠. 약분하고 나면 주어진 식이 남겠고 이곳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0분의 0꼴 당식 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해서 약분한다. 이런 항목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된가요? 뭐 앞에 부분 루트 부분들이 무한대가 되어 있고 뒤에 부분도 이제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형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기타 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문제 형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 풀었고 0분의 0꼴 풀었고 그 이외에 나머지 형태들 전부 다 모아서 이제 기타 꼴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식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식 정리하는 방법에는 지금 유리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통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주어진 식을 뭐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유리화 과정이니까 뭐 제곱 빼기 제곱 분자해주면 뭐 x제곱은 사라져서 4x 플러스 7 쓰면 되겠고요. 유리화 과정에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플러스 x를 이제 분자분모에 이제 곱하기 해줬으니까 이런 결과가 남겠습니다. 자, 유리화해서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을 다시 살펴보면 이번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가장 높은 차수 부분들 이제 1차 이렇게 좀 살펴주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2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기본적인 그런 형태들 뭐 극한값 구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초반전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이어집니다. 리미트 x가 4로 접근해 갈 때 미지수가 주어져 있고 대신 극한값을 가르쳐주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극한 문제니까 유형 파악을 봐야 되겠죠. x-4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 되는 이런 형태. 자 그런데 극한값이 1 이렇게 존재한다면 분자도 0이 돼야 되겠다. 0분의 0꼴일 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뭐 이런 이론들이 관여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분자 부분들 열심히 좀 살펴봤을 때 4를 대입해주면 2a-b가 되는데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다. 즉 b 값이 2a다 라는 그런 관계가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 다시 쓰게 되면 x 값이 4로 접근해 갈 때 x-4 자 이제 b 자리에다가 2a를 대입해주면요 a가 공통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x 마이너스 2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완벽한 0분의 0꼴 자 유리화를 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인수분해가 나을까요? 자 저는요 분모 인수분해를 선택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어호 야 이게 좀 와 이 아유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 마이너스 2 자 뭐 서두르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리미트 x 값이 4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루트 x 마이너스 2가 이제 약분되는 거니까 식들이 좀 남겠고 이곳에는 이제 4를 대입해 주니까 2 더하기 2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결과가 이제 1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럼 이제 a 값이 4 처리되고 b 값은 2배 되는 거죠. 8 이렇게 해서 계산비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12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문제 유형파. 0분의 0꼴일 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요 개념, 요 부분만 딱 판단해서 뭐 관계식들을 만들어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정상적인 극한 문제가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는 거니까, 자, 0분의 0꼴일 때 극한값 존재한다,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확실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이어집니다.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x값이 이건 이제 우욱한 좌극한을 물어보는 거죠. 1의 플러스란 얘기는 1의 우욱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좀 따라서 가게 되게 되면 어느 쪽 값에 접근해 갑니까? 0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 2의 마이너스란 얘기는 자극한이죠. 이 부분은 이제 왼쪽에서부터 접근해 가자.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습니다. 되죠? 두 개의 답을 더하기 해서 2라고 답해가는 어찌 생각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요 마이너스, 원래 이제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을 t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런 형태의 식은 리미트 x, t 값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로 가요, 이런 형태로서 이제 식을 좀 이제 바꿔서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패턴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도 풀이 가능한데 이거 꼭 바꿔야 되겠습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이런 부분들에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 부분 제곱이다 이런 형태 생각해야 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를요 그냥 계수 형태로 보내게 되면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형태가 됐고, 차수가 또 이제 1차분의 1차 이런 형태가 돼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 보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 형태처럼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계수할 때 1인데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 결과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조금 이런 부분들이 헷갈린다면 이렇게 좀 치환해서 가는 부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풀이니까 치환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연속함수 f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일 때 이 함수값이 대략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fx는 0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을 갖느냐 질문 던졌는데, 적어도 몇 개의 실은 가질까요? 이런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단원에서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단원일까요? 사이값 정리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될 그런 단원에서 출제가 된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그럴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양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일 때의 함수값은 또 음수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프가 연속함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속해서 쭉 그리다 보게 되면 x축을 통과 안 할 수가 없죠. 통과를 최소 몇 번 하겠습니까? 2번을 통과를 하게 되는 거니까 최소 근 2개는 가자요,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문장 표현들을 보고 어느 단원에서 나오는지 그 부분들만 이해하면 좀 쉽게 풀이가 가능한데, 그거 캐치하는 부분들이 좀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좀 풀이가 좀 나름 또 막막해져가는 그런 풀이니까 사이값 정리 형태의 문제 유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공부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이때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 되는데, fx는요, 자, 좀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에다가 3x를 좀 이항시키게 되게 되면 3x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x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fx를 제곱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당연히 제곱을 해서 이제 주어진 식을 좀 써가면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들도 양이냐음인에 따라서 달라져 가겠지만 큰 흐름 틀에서는 그게 바뀌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요, 여기 부분들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이 양수일 경우에는 3x-1의 제곱, 3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근데 최종적으로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돼 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리미트는 같이 붙이는 거니까 됐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누기 해주면 되겠고, 주어진 식을 이제 우리가 좀 제곱한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들도 3x-1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좀 쓰면 되겠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라고 하다 이렇게 붙여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뭐냐면 함수 자체는 이게 뭐 크다 이런 범위 형태가 되겠지만 극한을 하게 되면 크거나 같다. 요 같다 부분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항목이 아주 관심을 끄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극한 이론 부분이니까 요 부분들만 좀 챙기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주어진 부분들은 2차분의 2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돼 있고 뭐 2차분의 2차 이렇게 돼서 뭐 차수까지도 자 확인이 돼가는 거니까 뭐 최고차 계수를 비교하게 되게 되면 뭐 제곱할 때 얼마가 생기겠습니까? 9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자 이쪽 좌측도 뭐 9 이렇게 생겨가는 거니까 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와 9보다 크거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9로 풀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뭐 이론들이 좀 살짝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뭐 너무 그렇게 많이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주어진 자연스럽게 뭐 범위 표시한 형태로 가겠고 그 다음에 뭐 제곱해서 뭐 주어진 풀이 형태에다가 대입합니다. 뭐 이런 관점만 가지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아하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아닐 때 하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어라. 뭐 연속이 된다라면 우리가 극한값 즉 리미트 x 값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마이너스로 접근해 갔을 때 그렇다면 이제 함수식은 이제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 2하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죠?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문제 형태로 문제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 뭐 그럴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극한 문제가 되죠. 문제는 이제 연속이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일반적인 극한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분모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자도 0분의 0이 돼서 0분의 0꼴이 되어야 극한값 2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a-b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이 a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a 부분 뭐 일단 한번 더 쓸까요? ax 제곱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a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따지면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a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이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를 해서 주어진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1 접근해 갈 때 x 플러스 1분의 여기는 a의 x 공통의 x 플러스 1 되겠고 여기는 뭐 그냥 x 플러스 1 되겠고 이 정도 그냥 하죠. 이렇게 처리해 놓고 이제 마이너스를 약분에서 이제 이렇게 초가 되게 되면요 이게 ax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처리가 되겠고 드디어 이제 이곳에다가 대입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극한값을 구했는데 그 극한값이 2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겠고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결과에서 뭐 b 값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b 값은 0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a, b가 구해진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 더하기 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 답하는 건 뭐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맨 처음 주어진 부분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결과 같아져야 되겠다 해서 요 식을 이제 만들어 써놓는 이 과정이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부분들 뭐 이렇게 해석 부분이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 값이 범위가 이제 0, a, b 이렇게 범위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좀 파악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되면 a-0분의 fa-f0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에서 이제 f0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0, 0 이런 부분이 좀 사라진 거죠. 그럼 오른쪽도 b-0, fb-f0 이런 형태의 좀 식이 돼서 이게 뭐 큽니까? 이런 질문이 좀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평균 변화율 이런 형태의 식이니까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가 되겠습니까? 두 점 사이에 기울기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림 가가지고 이제 원점하고 A점을 연결한 기울기하고 원점하고 B 이렇게 연결한 기울기 기울기 살펴봤을 때 어떤 쪽이 더 큽니까?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뉴는 뭐 이렇게 F 프라임
그렇죠? 도함수 좀 아이고 미분 계수죠. 미분 계수. 뭐. 자, 미분 계수가 이제 주어져 있는 건데 미분 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 이런 항목을 좀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좀 니은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B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 모형을 봤을 때 B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큰 그런 내용 되겠죠? 이렇게 좀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디귿이 조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B-A를 뭐 나누기 해서 B-A 분의 FB-FA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고 이 부분들이 이제 2분의 1보다 작습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 기억에서 살펴봤던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두 점 사이 길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 가서 우리가 이제 두 점 A점하고 B점을 딱 연결을 쭉 해서 기울기를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옆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것은 뭐 직선 2분의 1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울기를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평균 변화의 형태의 두 점 사이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더 크겠죠. 자, 이렇게 부동화가 돼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풀어야 될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식들 뭐 학습 정확하게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 계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지 이렇게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인데 뭐 중간에 뭐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서 사실은 훨씬 더 그림을 보고 이제 찾아가는 거라서 쉬운 건데 이게 또 좀 학습을 좀 덜 했으면 뭐 그래프만 나오면 왠지 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 둬야 되겠습니다.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건데 우선 미분 가능하려면 이제 연속인 함수 안에 미분 가능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항목이니까 뭐 0에서 연속인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우욱한 저욱한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기억 니은 디귿 0 집어넣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모두 다 이제 연속이 돼가는 그런 함수들이 좀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f 프라임 0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리미트 그 다음에 h가 0으로 접근해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빼기 f0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주어진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f0 부분이 0 되는 거니까 리미트 h가 이제 0으로 접근해 갈 때 h분의 fh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살펴보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0의 좀 우욱한 이런 형태이게 되면 0보다 좀 큰 쪽일 때 함수니까 h제곱 플러스 2h 이런 부분 해야 되겠고 리미트 h가 0의 저극한 이런 형태가 되면 뭐 2h 이런 부분들에다가 써서 우리가 좀 살펴봐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 같은지를 좀 조사해 가는 건데 자, 이 부분 뭐 약분하게 되면 h 플러스 2가 되겠고 이곳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2가 되는 그런 항목이겠고 왼쪽은 뭐 약분해서 그냥 곧바로 2가 되는 거니까 결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기억은 옳아요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니은도요, 실질적으로 이제 함수식을 좀 달리 써보게 되면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고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고 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리미트 h값이 0의 우극한 이렇게 되면 우극한 형태의 식이니까 h분의 마이너스 h제곱이 되겠고 좌극한 형태일 때는 h분의 또 h제곱 이렇게 되겠죠. h가 이제 0에 저극한을 갔을 때.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h 플러스 h가 되겠고 이곳에 0을 대입하면 0,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가 또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아지겠죠. 그래서 니은도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뭐 세제곱 부분들은 뭐 절대값 부분에서 하더라도 역시 0보다 클 때 부분들에서 x값이 0보다 크게 되면 x 세제곱이 되겠고 x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우, 이 부분들 대입했을 때 h 세제곱 마이너스 h 세제곱 이런 거 대입한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약분하더라도 h 제곱에 마이너스 h 제곱이 되겠고 이곳에 0을 대입하는 거니까 0, 0 이렇게 풀이가 돼서 그죠? 무욱한 좌욱한 이 알아본 그런 내용들이 모두 같아지는 항목이라서 모두 다 미분 가능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써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도 지금 제가 좀 살짝 좀 정의 형태 부분들로 보여드렸죠. 이렇게 처리해서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이 부분들 살펴간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서 보여드렸는데 뭐 실상 함수식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미지수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함수식이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라면 가령 뭐 x제곱 플러스 2x하고 기억 부분에서 2x 이런 부분을 보역할 때 그냥 미분을 아예 해버리면 됩니다.
2x 플러스 2하고 2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어서 결과 2 이렇게 처리해서 보여가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니은 디귿 이런 부분들도 훨씬 수월하게 풀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미분 가능성 이렇게 질문 던지면 연속인 집합 안에 미분 가능 이런 부분이라는 걸 좀 잘 기억해둬야 되겠고, 지금은 뭐 연속 부분들은 좀 쉽게 대처하고 이제 미분 가능성 위주로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 바른 풀이 자체는 이렇게 극한할 때 극한값 요 부분 이제 조사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이제 우극한 저극한한다라는 개념들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다른 문제 풀릴 때 바르게 좀 적용해가는 거 기억해뒀다가 좀 꼭 잘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곡선의 점에서의 접선 길기. 접선 길기. 요게 이제 미분 계수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y 프라임 미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2x-1이 되겠고요. x좌표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가볍게 1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와우 뭐처럼 만에 아주 쉬운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창의연구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 함수 fx 조직일 때 f2 값을 구해달라. 조건을 좀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무한대로 갈 때하고 0으로 접근해 갈 때 두 가지 정보가 제공되어 있군요. 자, 이때 우리는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먼저 처리해가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을 때 보게 되면 이제 2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무한대분해 이런 형태니까 무한대분해 무한대꼴 되어야 극한값이 존재해 주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수가 이제 뭐 또 차수 부분들이 좀 일치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 fx를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일정을 살펴보니까요. 근데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거든요. 3차가 되면 안 되니까 x 세제곱 써서 소거해야 되겠고, 그러면 2차 부분 좀 나오면 또 차수가 일치가 안 되는 거니까 2차 부분은 없겠고요. 그럼 이제 1차항 부분들의 계수를 봤을 때 2x 돼 있는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 4x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상수항은 모르니까 문자를 좀 놓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아주 중요한 정보, 차수 부분들 이런 것도 알았다니까 아주 다행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리미트 x 값이 0으로 접근해 갈 때 fx 되면 이제 x 세제곱 4x 플러스 a 쓰면 되겠고, 이 결과가 마이너스 5다는 얘기는 상수한 파트 부분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쉽게 알아갈 수 있는, 즉 fx가 x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저 이때 뭐 f2를 구해달라 88 처리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계산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절차적인 그런 요소들만 좀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 형식은 뭐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겠지만 큰 흐름 틀에서 무한대로 간다, 뭐 숫자로 접근해 간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 자, 이랬을 때 무한대로 가는 쪽을 먼저 판단해서 뭐 차수 부분들, 그다음에 식 형태 부분들, 되게 이제 정보 이렇게 두 개를 좀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미수 처리해서 넣는. 자, 요 과정이 이 문제 풀이의 뭐 전반적인 풀이에 이제 영향을 미쳐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도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도 똑같은 원리 적용되어 가는 거니까 잊지 말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당식 주어져 있는데 와, 완전 제곱식으로 또 나눴을 때 나머지도 좀 적용되어 있습니다.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나머지 정리 문제 뭐 1학년 때 배우고 나서 오래간만에 뭐 등장하는 그런 패턴인데, 뭐 나머지 정리 문제는 정확 잘 모르게 되면 이렇게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나머지 정리 풀이 원리가 뭡니까? 몫을 포함하는 이 부분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0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x에 이제 1을 이렇게 대입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2 처리되는데 1 집어넣으니까 이제 8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a 플러스 b가 6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 하나 뭐 깔끔하게 좀 나오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1학년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관계식을 위해서 뭐 대입해서 뭐 인수분해하고 막 복잡한 과정 거쳤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 막 이게 이제 뭐 항등식 개념이니까요, 양쪽 똑같이 이제 미분해도 되겠다 해서 7x 6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긴 사실 미분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래도 한 번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Q'(x) 플러스 6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겠고, 왜냐면요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해 주면 이게 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관계식 1을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b 플러스 7 되겠고 이 결과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는 이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풀이를 진행하면 되죠. 아래에서 V로 빼게 되면 a는 하면서 이제 곧바로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7 결과 나오겠고 a 값이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4 이항시키니까 b값 1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a값 마이너스 7, b값 처리되는데 와우 이 부분들 좀 빼기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13에서 빼기 그럼 더하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답은 뭐 20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이제 미분 파트 부분에서 미분 연습시킬 때 좀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인데 자, 일단은 가장 기본형인 형태식 쓰는 부분들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다음 값 대입하는 나머지 정리 원리 그 다음에는 뭐 미분한다라는 그 원리죠. 미분하고 그 다음 똑같이 대입할 거니까 요렇게 과정 원리 여기까지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이 나오더라도 완전 제곱식 문제 풀이는 잘 해결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풀이법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미실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f' 제로값이 주어져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 xy에다가 좀 0을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f0 그 다음에 뭐 0 이렇게 처리되니까 f0은 0이다 라는 관계식 좀 나오죠. 기억 때문에 지금 제가 한 건데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그런 항목이었으니까 해서 이제 가볍게 정보 하나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런 부분들은 f'x 곧바로 이제 도함수 정의를 좀 기억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좀 처리하고요. 이때 이제 이 x 플러스 h 이 부분에 우리는 이제 주어진 식의 모양에 맞춰서 좀 대입을 해가는 게 이제 키포인트죠. 주어진 식 보게 되면 저 오른쪽에 이제 fx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fx, fh, x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빼기 fx 쓰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요 부분 소거가 되겠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f0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뭐가 되죠? f' 0이 되겠죠? f'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f' 제로 이 부분들이 f' x다 이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f' 제로 이 결과를 가르쳐 줬으니까 와우 완전 땡큐죠. f'x가 이제 x 플러스 1이다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f'1은 2입니까? 뭐 x에다 1 대입한 거니까 뭐 2가 된다. 너무나 당연하게 yes라고 이제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좀 뭐 디귿에서 아주 독특한 걸 물어봤습니다. f' x 플러스 y 이런 부분들이 뭐 f'의 x 더하기 f'y가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f'x라는 함수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이런 함수식에다가 열심히 좀 대입을 해가면 되겠죠. 이런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고 여기는 뭐 x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y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와, 두 식이 뭐 같아질 리가 없는 거죠. 아닙니다.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잘못다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역시 니은에서 f'x를 구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답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주어진 식 형태는 좀 이상한 형태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건데 출제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일부 학교에서는 또 서술형에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 형태니까 반드시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서술형 문제를 푼다면요 가장 먼저 이런 과정을 또 기억 구해가는 이런 과정을 또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니은 하는 이런 과정들을 또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와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함수 정의 자체를 좀 질문 던지고자 했을 때 아주 상용 수법으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는 사실 거듭 강조드리고요. 요게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주어진 함수식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요 부분만 이제 계속 바뀌겠죠. 문제마다 이제 함수식들이 좀 살짝 다른 것들이 등장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도함수 정의 정확하게 좀 잘 익혀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중요한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gx 다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항식 부분들은 뭐 어느 값이 주어지는지 상관없이 연속이 돼가는 거니까 그러면 fx에서 이게
연속이 안 돼 있는 쭉 fx 그래프를 보면 2에서 이제 불연속이 되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연속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미트 x 값이 2로 접근해 갈 때 이 극한값 지금 저 g의 fx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부분들하고 함수값 어떻게 됐습니까? g의 f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함수값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값부터 좀 처리해 볼까요? 함수값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문제에다가 뭐 2를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요. f2는 1 되겠고 그런 부분 되면 이건 뭐가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gf2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고 이건들은 뭐 g1 이렇게 처리되면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리미트 x 값이 2의 우극한부터 할까요? 우극한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게 되면 우극한 하게 되면 2의 우극한 쭉 처리해 주는 거니까 2로 접근해 가는 거겠고 이 부분들은 리미트 x 값이 2의 좌극한 형태의 gx 이런 부분 좀 살펴보는 건데 뭐 이건 뭐 당식이니까 그냥 g2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리미트 x 값이 2의 좌극한 gfx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자, 2의 좌극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0으로 접근해 가는데 0보다 좀 작은 거니까 리미트 x 값이 0으로 갈 때 0의 좌극한에 gx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g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랬을 때 연속이 된다는 이야기는 g1 이런 부분들하고 g2 이런 부분들하고 g0 이런 부분들이 좀 같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와우, gx에 이제 미지수가 3개가 있어서 조금 우리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만들지만 사실 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요 g0 이 결과가 지금 5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 지워진 식 부분에 이제 상수항 파트가 이제 5로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고요. 다행히 ABC 문자를 찾는 게 아니라 G1, G2 이 부분들 구해갑니다. 와, 결과들이 그럼 5, 5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문제의 정답은 10입니다. 라고 해서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연속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 뭐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해 가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자 꼼꼼하게 뭐 함수값 해서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우극한할 때 이제 사실 이게 합성함수 이렇게 부르면 돼야 되는데, 뭐 gx 자체가 다항식이라서 가볍게 처리했을 때 또 g0 이렇게 부분, 그리고 뭐 같다 이렇게 부분, 큰 틀에서 이제 머릿속에 이론적인 개념이 얼마나 좀 바르게 좀 자리 잡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중간에 ABC 뭐 미지수를 찾고 뭐 연산하는 과정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개념만 확실하다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오래 가면 삼각함수 나오네요. gx 범위 좀 나눠져 있고 또 합성함수 부분들이 열린 구간에서 불연속된 점이 지금 한 몇 개가 나오냐 이런 형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gx 함수식이 완성이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x 값이 0보다 클 때 부분에서는 주어진 부분들이 x로 풀리니까 약분해서 1이 되겠고 x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x가 0이면 0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fx는 sin 파이 x 돼 있는데 뭐 자신감을 갖고 그려가면 되겠죠. 뭐 사인 그래프부터 그려볼까요? 사인 그래프 그리고 사인 그래프 그리고 열심히 그려가면 되겠죠. 아유 모양이 좀 대칭 구조로 이뻐야 되는데 뭐 그래도 뭐 대략적인 문제 이해하는데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원래 뭐 주기가 2파인데 파이로 이렇게 나눠서 주기가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0부터 2 사이에서 사인 그래프로 이렇게 하나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G 이렇게 해서 이제 fx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죠. 뭐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f 이 부분들이 0으로 나오게 되면 그 0 부분을 g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함수식 자체가 g 그래프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0입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온 결과들이 fx 나온 이 결과가 0입니까? 양수입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니까 뭐 0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함수값이 모두 다 이제 최종적으로 또 0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가겠고 그 다음에는 결과가 뭐 양수가 나오면 1이다. 쭉 이 gx 결과 자체가 즉 fx 결과 자체가 양수가 되게 되면 gx 뭐 집어넣으면 이제 1이 되가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양수가 되는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1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음수 되는 부분들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불연속이 되는 거죠. 자,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도 불연속 부분인데 열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좌표는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불연속점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불연속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또 간만에 또 삼각함수 이렇게 나온 이런 부분들, 주어진 함수가 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저 겁주는 요소가 많은데요. 사인 그래프 그려가는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려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그래프 이용했고, 주어진 식도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나눠보면 큰 무리가 없는 거니까 결합했을 때 특히 이제 이 fx에서 결과 나온 부분들이 0입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이 부분만 좀 구분해주면 합성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다. 이해됐죠?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번 문제를 좀 같이 해가면서 좀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fx수, gx수 주어져 있고요. 유리함수를 좀 만들었네요. 이렇게 될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gx분의 fx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이 이제 유리함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기억하느냐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가 되면 이 분모에 있는 gx 이 부분들이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0에서는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속이 된다는 이야기는 즉 gx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고, 2차 함수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요 최고차가 양이니까 항상 양수가 되어라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고, 이런 개념을 좀 적용해주면 당연히 이제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죠. a제곱 마이너스 8 처리가 된 게 0보다 작다 처리되겠고,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루트 8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루트 8이 3보다 작은 거니까 정수는 마이 1, 0, 1,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니까 5개가 됩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18번은 주어진 식이면 갑자기 2차 주어지고 한쪽은 3차 주어지고 그건 팍팍 주는데 문제 형식이랄까 유형이랄까 이렇게 유리함수입니다. 라는 판단, 그리고 분모가 0이 안 되면 0이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판단, 이 판단만 정확하게 잘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의 함수 fx, 연속의 함수 fx요?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고 0부터 4 사이에서는 함수식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네요. 0부터 1 사이의 함수식하고 1부터 4 사이의 함수식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함수식이 3x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부분들은 x제곱 ax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들 이게 무슨 뜻이죠? 주기란 뜻이죠. 주기. 4만큼 주기니까 이 결과들이 이렇게 좀 딱 나눠져 있는데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조사할 부분들이 이렇게 1이 되는 부분 1에서 이제 극한값하고 또 4에서의 극한값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그래프가 연결되도록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먼저 1에서부터 알아보게 되면 리미트 x값이 1로 접근해 갈 때 fx 이런 부분을 알아본다는 얘기는요. 좌극한하게 되면 이곳에 1 집어넣으니까 3 되겠고, 이곳에 1을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이 결과가 같아져야 되겠다.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좀 결과가 같아지는 이런 항목을 풀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 값이 2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끝나죠. 자, 그 다음은 4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4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0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0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러면 극한값을 우리가 이제 0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0에 대해서 이제 자국한, 우극한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이제 식을 좀 써가게 되면 리미트 x 값이 0으로 접근할 때 fx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우극한 부분들은 0 해서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좌극한 부분들이 문제죠. 좌극한 부분들 여기 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이 좌극한 이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4에 접근해가는 이런 형태, 4의 우극한 이 부분이랑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어진 식에다가 4를 대입해서 그래서 16 플러스 4a 플러스 b 이런 형태의 식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a 플러스 b는 이꼴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서 결과를 좀 써놓고, 이 결과가 좀 이제 같아져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연립 방식을 풀면 되겠죠. 3a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a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b 값은 8입니다 라고 해서 b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중간에 뭐 1에서 연속 알아보는 부분들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뭐 4에서 알아보든 뭐 0에서 알아보든 이런 부분 할 때 뭐 함수식 하나를 좀 이렇게 좀 이제 주기가 4입니다. 이런 표현들 이거 철저하게 좀 잘 이용해서 풀이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우리가 또 풀어야 될 부분들이 F7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와우, 맨 처음에 정의된 부분은 7 부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주기가 4니까 이 부분들은 주어진 식에서 4를 빼서 F3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F3이라는 부분들은 함수식에 가서 봤을 때 1부터 4 사이 함수식이 되겠고, 그러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 뭐 이런 형태의 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a 값이 또 6이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9에다가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단답형 답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연속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풀이할 때 뭐 이렇게 아주 낯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도 이제 조금 제법 등장하는 그런 패턴인데, 대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기가 4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 함수식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변형된 문제에 대체할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단답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주어져 있고요. 오호, 주어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Z가 이제 정수 전체 집합이군요. 정수일 때와 아닐 때, 정수일 때와 아닐 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특정한 M, 정수 M이군요. 특정한 정수 M에서는 연속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 값이 m으로 접근해 갈 때 fx 곱하기 gx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극한값이랑 그 다음에 fm, 그 다음에 gm 이렇게 또 뭐죠? 함수값이죠. 이건 뭐 좌우 극한값, 그 다음에 함수값 해서 이제 결과가 또 같아져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m으로 접근해 갈 때는 주어진 부분들이 뭐 자극하는 극한을 하더라도 뭐 m-3 한쪽은 m 플러스 4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요. 함수값은 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입하면 m 돼서 m제곱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겁을 많이 주는데, 자, 전개를 해주면 m제곱은 사라질 거니까 플러스 m 되겠고 마이너스 11이고 제로 이렇게 쳐되니까 의외로 m값은 12에서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두 개의 함수로 좀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는 부분이 또 정수가 1대랑 할 때랑 좀 돼서 복잡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연속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좌우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함수값일 때는 함수값 형태를 뭐 대입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극한값일 때는 극한값 부분 형태에서 x-3 x 플러스에다 대입하는 형태로 극한값을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의외로 쉽게 좀 처리돼서 뭐 그 다음 연산 자체가 매우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계산이 복잡한 그런 형태는 아니니까 개념적으로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개념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fx 그래프는 1, 2, 3 이곳에서만 불연속이고 다른 곳에는 뭐 연속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차함수 주어져 있고요. 합성함수가 2에서 불연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gx 그래프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차함수가 되겠고, 대칭적인 이제 x는 2 이렇게 처리되면서 이때의 값이 뭐 k다 뭐 이런 형태가 좀 되겠네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f의 gx 이렇게 된 부분들을 이제 리미트 x 값이 2로 접근해 갈 때 이 부분들을 처리해주면 뭐 극한값이 존재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f의 g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 그러면 이 부분들 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조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극한값부터 좀 해볼까요? 뭐 함수값을 할까요? 함수값 좀 해보죠. 뭐 G2 이렇게 구해가면 이제 K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니까 FGE 이렇게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FK 이렇게 해서 K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뭐 극한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2로 접근해 갈 때 2에 좌극한 우극한 하더라도 그럼 뭐 K값 형태로 나오는데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X값이 이제 K의 조금보다 큰 거죠. 그럴 때 이제 fx다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뭐 좌우 극한값 자체는 똑같은 형태로 돼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하고 그럼 결국은 fk하고 이 부분들이 좀 달라야 되겠다. 이래야 불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호,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요?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은 좀 보기에서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네요. 그래프 가서 못 찾아야 되겠죠. 자,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자, 우극한 부분하고 함수값은 여긴 같은데 지금은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여기 다른 거니까 이 k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하나 좀 찾았고요. 그 다음 3일 때도 보게 되면 함수값 부분하고 우극한 부분 이렇게 다르는 거니까 3도 또 하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k값은 이렇게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k값의 합을 구해가는 거니까요. 합을 구해가는 거니까 뭐 정답은 뭐 2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뭐 5라고 쓰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합성함수 형태 뭐 2에서 불연속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함수값 그다음 근데 함수값 자체 내에서 이게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뭐 2의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됐을 때 뭐 k로 접근해 가는데 k보다 좀 큰 값이니까 요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돼서 값 자체는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함수값 부분들은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 결국은 이 둘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전부 f 그래프에 가서 보는 거니까 f 그래프에서 함수값하고 우극한 값이 좀 달라지는 부분을 찾아가는 뭐 그런 내용. 연속성. 문제풀이 뭐 그래프에서 우극한 좌극한 뭐 기본 개념들이 뭐 철저하게 좀 돼 있는지 이렇게 좀 점검 차원의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3차의 개수가 2인 3차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1, 2, 3의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됐을 때 미분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는데 함수값이 같은데 이 결과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k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f1 F2, F3 이런 결과들이 지금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달리 생각하면 fx하고 k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이항시키면 f-k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요 함수식이 뭐다? 1, 2, 3 요 부분들 이렇게 근으로 가는 식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차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2를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항시키면 되겠고요. 이항시킨 상태에서 이 부분 우리가 좀 미분을 하게 되면요. 차곡차곡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x-2, x-3 다음에는 x-1, x-3 다음에는 x-1, x-2 이렇게 처리되는 좀 식이 길어지는 뭐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죠. 뭐 k 부분들은 뭐 미분하면 좀 사라지는 거니까 나는 이 부분들은 크게 좀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f'1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1이 관여된 부분들 전부 다 0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되나 1 대입하면 1, 2 마이너스 때 곱하기 해주면 사라져가는 거니까 그냥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f'2 부분들은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만 남는 건가요? 되겠죠? 1, 1 그럼 마이너스 2가 처리되겠고 f'3 부분들은 그러면 이 뒤만 남을 거니까 1, 2, 2, 1 이렇게 처리되니까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f'1, f'2, 그 다음에 f'3 이렇게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 얼마가 되겠까요? 8에다가 6 이래서 6입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처음에 이제 fx가 좀 어떻게 생겼습니다를 결정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는 k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돼서 이렇게 좀 되는 부분들이 3차 방정식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1, 2, 3을 그려가는 가는 방정식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3차식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좀 챙겨서 살펴보게 되면 미분은 좀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항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식이네요. 여기 좀 숫자까지 지워지면 안 되고 복잡한 식 정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좀 주어져 있는데 fx를 구하라. 알파 값을 구해달라. 두 가지 정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됐죠? 좌측식이 매우 복잡한데 우측식에서 일단 간단하게 정보 얻을 수 있는 부분들 보게 되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f0은 2입니다. 이런 정보 하나는 좀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좌측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함수분의 x분의 1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x분의 1을 t로 이렇게 좀 치환해가는 그런 형태의 식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 값이 0에 우극한 가게 되면 t를 좀 바꿔야 되죠. t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바뀌겠고 실점이 한참 만에 다 바꿔야 되는데 후후후후 난리가 났습니다. t 세제곱분의 1 빼기 2 t 제곱분의 1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요. 뭐 지금 식을 좀 이렇게 이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자, t 세제곱분의 1, t 제곱분의 2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ft 빼기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t 제곱분의 2, 또 이 부분도 이렇게 잘 안 써지죠. 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죠? t분의 1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전체식을 좀 이쁘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에다가 t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올 때 t 세제곱을 좀 곱하게 해야 되나요? 세제곱 부분 좀 사라져 가야 되는 거니까 부호도 좀 안 이쁘니까 부호까지 좀 바꿔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2t 세제곱 빼기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2t 마이너스 1 ft 그 다음에 여기 또 바뀌는 거니까 t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식을 좋게 바꿔가는 과정. 지금 이제 분자분모에다가 t 세제곱을 좀 곱하기 해서 좀 처리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마이너스 t 세제곱 곱하기 해서 식을 썼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분모는 지금 2차 부분이 되는데 분자가 3차 부분 된다는 얘기예요. 3차를 좀 속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ft 이 식 자체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고차가 음수돼서 사라져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 미지수는 모르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 ax 이렇게 쓸까요? 상수항 부분들은 요거 이게 그나마 편하군요. 이렇게 좀 처리해서 대체해서 식을 좀 다시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이게 2t가 되는데요. 저 2t. 이거 엉터리 같이 풀려고 했습니까? t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에다가 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d 값 리미트 d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간다. 이 부분 뭐 열심히 또 다 전개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와우. 자, 이렇게 전개해주면 세제곱분은 좀 사라지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 줄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2at 되겠고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1 t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전개해 줬을 때 4t가 생기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at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생기면 되겠습니다. 됐죠? t제곱 마이너스 2t 처리되겠고 리미트 t 값이 이제 무한대로 간다 해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이제 2차분의 2차 이렇게 해서 이제 극한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극한값은 이제 2에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극한값이 문제에서 얼마다? 3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의 모양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1 이렇게 처리돼서 2do ft fx라고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x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ax a라니요. 진짜 a 값 1 구했는데 x 그 다음에 플러스 2였나요? 마이너스 2였나요? 플러스 2겠죠? 플러스 2 이래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드디어 fx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이제 1번 문제 풀이가 겨우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값을 구해달라. 알파 값은 뭐 극한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뭐 다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이번에는 x 값이 0으로 접근해 갈 때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럼 뭐죠? x분의 fx-2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요게 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은 뭐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겠고 리미트 x 값이 0으로 간다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1에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알파는 1이다 해서 알파 값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 됐습니까? 첫 번째 주어진 식 모양이 이게 좀 요거 하나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를 좀 상당히 복잡한 식이 세 개로 좀 유도하는 겁니까? 자, 문제 모양 x분의 1 부분 처리 부분 안 되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좀 모양을 좀 살펴봤고요. 이 모양들을 좀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t 세제곱을 곱하기 해서 t제곱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만들어놨고 요 연산하는 식을 관찰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만들어가는 요 과정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유형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무한대로 가는데 2차분의 3차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속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2차 함수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t제곱 이런 형태의 2차 함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항목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다음에 다항식 놓고 뭐 여기 뭐 상수항 부분 좀 처리된 부분에서 센스 있게 전개해서 그다음 뭐 극한 처리해서 쭉 간 거니까 따라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맨 초반에 문제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풀 건지를 거의 결정해 줘가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4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인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제곱 위에 점 t, t제곱에 대해서 x축에 q, y축에 r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했습니까? 여기 좌표가 t, t제곱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다. OPQ? 알겠습니다. P5고 Q 같은 와 그러면 이거 좌표가 그러면 여기가 0,0 됐을 때 여기는 그러면 2t,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걸까? 뭐 Q점은 그냥 가볍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삼각형 PORO 이 부분 요번엔 이쪽이 같아야 되는데요. 와 이등변이다. 요거 좀 좌표를 좀 찾아야 되겠네요. 좌표부터 좀 찾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넓이를 STTT 이렇게 좀 얘기해 줬는데 이 좌표 뭐 0,y라고 해주면 되죠. 거리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RP 길이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제곱에다가 그러면 뭔가요? y-t 제곱에 제곱해서 뭐 루트를 뭐 안 씌우고 그러면 이쪽 뭐 y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전개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이 부분들이 와 전개식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뭐 y 제곱 하나 사라진다는 거 이외에는 뭐 특별한 장점이 없습니다. t 4제곱 되겠고 이항식해서 2y t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군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약분되는 거니까 y는 2분의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된다. 여기서 식을 세워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식이 좀 그럭저럭 완성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POQ 근데 뭐 TT부터 구해야 되는 거? 그럼 T부터 구해야 되는 거? T가 이제 PRO 이런 부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TT 넓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 밑변 길이를 뭐 OR 길이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고 높이는 그럼 뭐 T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5R 길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니까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t제곱 처리되겠고 t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t1을 구해라 이런 얘기는 이곳에다 1 집어넣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2 그럼 뭐 그냥 가볍게 2분의 1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좀 됐고요. 그 다음 극한 처리를 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ST 넓이를 또 구해야 되겠죠. ST 넓이를 좀 구해야 되는데 ST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뭐 그럼 2t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가 P점이 Y좌표니까 또 T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소거되는 거니까 T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리미트 t 값이 0으로 접근해 갈 때 t분의 st-tt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구하라면 t분의 t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gt 부분들 요거 좀 정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부분들은 4분의 t 곱하기 1 플러스 t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t가 하나씩 소거되는 거니까 리미트 t 값이 0으로 갈다 됐을 때 t제곱에 4분의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t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 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값은 뭐 깔끔하게 얻어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식 만드는 것만 하면은 생각보다 와우 그래서 앞에 풀었던 것보다 더 쉬운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좌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PO, PQ 이 길이가 좀 같아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니까 뭐 ET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건 뭐 거의 계산할 필요도 없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 길이 구해가는 거 뭐 두 점 길이가 뭐 같다라고 해서 Y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심각한 거 없죠. 그러니까 괜히 뭐 그림 나와 있고 막 색칠돼 있고 막 도형 넓이고 그래서 괜히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넓이 구하는 것도 이번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부분들 가볍게 해서씩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은 T1 좌표 구해가는 데 문제가 없고 ST 역시 또 간단하게 나왔고 뭐 대입해서 식 만들어 놓은 부분들 뭐 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뭐 약분까지도 뭐 깔끔하게 다 되는 거니까 뭐 의외로 답은 가볍게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4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였고 창의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자, 겁먹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 좌표 표시해가면서 차분하게 대처하면 풀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느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뭐 서술형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단답형 문제들, 뭐 좋은 문제들 몇 문항들 좀 보이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창의연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